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세기 후반 몽골 제국이 쇠락하는 시기에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등장하여 중앙아시아 일대를 집어삼킨 희대의 정복자 티무르와 그의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4세기 중반은 원나라에서 발생한 흑사병과 그로 인한 각 한국 간의 통신망 차단, 명나라의 등장 등 여러가지 이유로 몽골 제국이 붕괴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티무르가 활약하는 중앙아시아 일대도 보시는 것과 같이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여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티무르는 1336년 사마르칸트 부근의 캐쉬에서 바를라스 부족 수령의 집안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뛰어난 군사적 기지를 갖춘 그는 1360년부터 시작된 모굴 칸국의 침략을 막아낸 뒤 1369년까지 트란스옥시아나의 여러 유목 집단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죠. 이후 1370년부터 35년간 꾸준히 계속되는 티무르의 원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70년대로 이 시기 정복 대상은 근거리 적대 세력을 평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370년에는 동부로 원정을 떠나 모굴 칸국을 정벌하였고, 1375년에는 킵차크초원 정벌에 성공하였습니다. 1379년에는 호라즘의 쿵그라트 왕조에게서 수도 우르겐치를 빼앗기도 하였죠. 두 번째는 1380-90년대로 이 시기 티무르의 관심은 남북 원정이었습니다. 1381년에는 아프간 지방의 헤라트, 1384년에는 칸다하르를 점령하였고, 이어서 서부 이란으로 진출하여 마잔다란, 라이, 술타니아 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어서 1395년에는 시라이를 파괴하였고, 1398년에는 인도의 델리를 약탈하는 등 종횡무진으로 정복 활동을 진행하였죠. 세 번째는 소위 7년 원정으로 서아시아 지역으로의 원정입니다. 1399년부터 티무르는 아나톨리아 동부의 카라코윤루를 격파한 뒤 맘루크를 몰아내고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402년 드디어 오스만 제국의 영웅 일드름 바예지드를 만나게 되지요. 둘의 전투를 소개하기 전에 오스만 제국 편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예지드 1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제4대 술탄인 일드름 바예지드 1세는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승리하며 즉위하였습니다. 그의 이름 일드름은 번개를 의미하며 즉위 후 그는 곧바로 예니체리를 이끌고 아나톨리아 지역의 부족 국가들을 병합하였죠.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이었습니다. 1391년 제1차 포위전이 실패한 후 1395년 제2차 포위전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헝가리 왕 지기스문트가 이끄는 유럽 연합군과 도나우 강변의 니코폴리스에서 중세 최후의 대규모 십자군 전쟁을 펼치게 되죠. 이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바예지드 1세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 바예지드는 카이로에 있던 아바스 왕조의 알무타와킬 1세 칼리프로부터 룸 지역의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정당성과 자신감을 얻은 바예지드는 1397년 제3차 포위전에 이어 1400년 제4차 포위전을 진행하였는데, 바로 이때 티무르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티무르와 바예지드의 첫 접촉은 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티무르는 바예지드에게 신이 만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술탄이고 모든 군주들과 영주들이 나에게 복속되었다. 따라서 당신에게 망명한 바그다드 군주 아흐메트 젤라이르와 카라코윤루 영주 카라 유스프를 추방하든지 사형시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티무르가 정복한 바그다드 군주와 카라코윤루 영주가 오스만으로 피신했는데, 이들을 쫓아내거나 처형하라는 요구였지요. 하지만 편지에 의전이나 예우가 전혀 없었으므로 바예지드는 티무르에게 적대감이 묻어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티무르는 답신을 보자 곧 군대를 동원하여 아나톨리아에 쳐들어와 먼저 시바스를 포위하고 약탈하며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1402년 앙카라 근처 추부크 평원에서 만나게 되지요. 이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은 바예지드가 생포되고 티무르에게 참패하는 수모를 겪으며 콘스탄티노플 정복 목표도 지연되게 됩니다. 한편 전쟁포로가 된 바예지드는 1403년 아크세이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였는데, 그가 죽은 4일 후에 티무르가 총애하던 손자 미르자 메흐메드가 사망하자 티무르는 아나톨리아에 계속 머무는 것을 불길의 징조로 보고 사마르칸트로 귀환하였습니다.
이후 티무르는 1404년 가을 드디어 자신이 돼지라고 조롱하던 중국 황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동쪽 원정을 시작하였지만 1405년 2월 시르다리아의 도시 우트라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바예지드를 생포할 정도로 강력했던 정복자 티무르가 막북 친정이라는 유례없는 상무적 기질을 보여준 영락제와 전쟁을 치렀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티무르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계승 분쟁으로 티무르의 제국은 빠르게 분열되었습니다. 1407년 티무르의 넷째 아들 샤루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그의 영역은 헤라트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었고 티무르의 일족들은 그의 종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각각의 독립된 세력이 존재하였지요. 1447년 샤루가 죽자 아들 울룰백이 뒤를 이었으나 그는 2년 뒤 자기 아들에게 살해되었고 이후 권력 투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1504년이 되면 북방의 신흥 세력 우즈벡의 샤이바니 칸에게 헤라트와 바르까지 점령당하며 실질적으로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다만 바부르가 인도로 이동하여 1525년 라호르를 점령하고 이듬해 4월 델리 북부 파니파트에서 로디 왕조를 물리치고 무굴 제국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무굴 제국은 바부르의 손자 악바르 치세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지요. 티무르는 몽골 제국을 보관하려 하면서도 징기스칸의 방법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살인을 하고 죄수들을 고문하였으며 정복한 도시 바깥에 사람머리로 피라미드를 쌓기도 하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복지로부터 각종 장인들을 이주시켜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를 위대한 건축의 도시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비비하는 모스크와 샤이진다 성묘 그리고 그의 유해가 묻혀있는 구릴미르 등은 그 예라 할 수 있죠. 아울러 도시 건축과 초원 생활을 결합시킨 바기 치나르 같은 정원들도 발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란을 피해 모여든 많은 학자, 문화인, 예술인 등을 통하여 마드라사, 원통형 천문대, 역사책, 그림 등도 발전하였는데 강력한 통치자가 등장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급부로 문화예술 등 많은 부분이 발전하게 되는 것 또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